오늘 사장님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누구나 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그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기너 가이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두고 나누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 비즈니스가 정말로 내가 꿈꾸는 삶을 그냥 막연하게 이뤄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뭔가 허상을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론과 가치들의 바탕으로 진짜 내가 꿈꾸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이 일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알려드려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0분 정도 해서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저희 부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좀 나눠드리면 저희는 독일 PM 비즈니스가 네트워크로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는 독일 PM 하기 전에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기업이고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저랑 아내가 둘이 같이 전업으로 한 10년 넘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매력과 가치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너무 괜찮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실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많이 이해하게 됐었고 그러던 중에 아주 우연찮은 계기로 이 비즈니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독일 PM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1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다 보니까 옮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옮겨도 될 만큼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옮겨서 제대로 한번 재도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독일 PM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한 지는 지금 아직 1년 반이 아직 안 됐어요. 1년 반이 아직 안 됐지만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성과들을 이 독일 PM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멋진 독일 PM이라고 하는 파트너 회사를 만난 게 우선은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저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좀 빠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10년 넘게 해왔던 이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부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를 최대한 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에 대한 소개는 그렇게 간략하게 좀 드리고 오늘 미팅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 세 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를 두고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도 그렇고, 밖에 있는 제3자들이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일인지를 그냥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 저는 뭐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3자도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는 사람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편이죠. 반면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들은 더더군다나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매력을 모를 수밖에 없고 또 나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면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긴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일인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업의 본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그럼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일이 어떠한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로 다가와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비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꼭 아니더라도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난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력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난 가치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어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너가 하는 거 되게 매력 있어 보여.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는 말을 꼭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잘 배워보는 가운데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일인지도 이해가 됐고 매력과 가치도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가 실은 되게 커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다 보니까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가 되셔야 이 일을 나도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게 아마 조금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오늘 뭐 이걸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나눠보는 시간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챕터 1, 2, 3를 갖고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심플하게 나눠드릴 건데 첫 번째 챕터는 우리는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되게 돌아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게 좀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거나 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이런 표현도 괜찮죠. 아, 저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공통된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저희 막내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오니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아, 오니야,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한테 몇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오뉴는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오뉴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나온 답변이 가족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 어린 아이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너무나도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들한테 또 물어봤을 때 아들이 맛있는 걸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지 우리가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몇 가지를 쭉 물어봤는데 지금 13살인 저희 아들도 이 6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하나하나 딱 답변을 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나하나 나눠드려 보면 시간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족하고의 관계도 좋고 돈도 많이 있는데 내가 나의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엄소영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여행을 가는 데 있어 내 시간이 없으면 나는 여행 못 가는 거예요. 내 가족하고 내 아이들이 갈 수는 있을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리고 건강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건강이 너무 안 좋다면 여행도 못 가죠. 그리고 돈과 시간이 많더라도 윤택한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계속 성장하면서 내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족할 이런 6가지 요소들만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던 혹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하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많은 요소, 이 6가지 요소들 중에서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 이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재정적인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재정적인 도움을 이제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돼요. 그 제가 옆에 ESBI라고 하는 뭔가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되게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 4가지에 거의 다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는요, 인플로이라고 해서 봉급 생활자고요. 아마 E한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직장인입니다. S는요,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자영업, 전문직 쪽에 있는 분들이 저 S 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B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시스템 사업가입니다. 여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마지막 I는 인베스터라고 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투자가 쪽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쪽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저는 사람들 항상 만나면 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 저쪽 B랑 I 쪽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거든요. 그러면 E나 S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뭐랑 뭐랑 맞바꾸면서 돈을 버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요. 시간과 노동력과 돈과 맞바꾸는 형태로 나의 재정을 벌어가고 있는 유형이에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내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돈을 벌려고만 한다면 이 영역에서는 일단은 많은 돈까지는 둘째 치더라도요. 일단은 돈을 버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 버는 방식으로 많은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내 시간이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는 자는 자기도 해야 되고 다른 내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나머지 시간을 쪼개가지고 보통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10시간 정도를 이제 내가 일하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벌지만 나머지 6가지 요소들 중에요. 돈은 벌지만 내 시간이 많이 없고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맞바꾸는 거다 보니까 내 건강도 많이 해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들일수록. 그리고 관계나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할애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때로 너무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저 가족 관련된 저 부분도 가장이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있다 보니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점 뭔가 소홀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돈 버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매체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지만 실은 제 주변에서 이쪽에서 돈을 벌면서 제대로 뭔가를 이뤄낸 분은 저는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나중에 책을 통해서 아 이렇게 돈 버는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매체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형태로 돈을 버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됐던 케이스인데요. 여기도 돈을 버는데 여기는 뭐랑 뭐가 돈을 버는 거냐면 위에 B 영역은 시스템 사업가는 내가 잘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투자가 쪽은요,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해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투자가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투자가는요,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걸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 접어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자 소득으로만 한 달에 한 500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 500 갖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갖고 있는 원금으로 인해서 월 500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굳이 일하지 않더라도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어떤 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500은 죽을 때까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속도 되겠죠. 500만 원 나오는 만약 건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500만 원 나오는 뭐 현금이 있었다던가 그런 거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 자녀한테 상속을 해줄 거잖아요.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B나 I 쪽은 부도 대물림이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요. 실은 E나 S 쪽에서 돈 버는 구조라면 이 일을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돈 버는 일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쪽 영역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해하고 내가 이걸 제대로만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실은 되게 매력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땡겨와서 한번 봐볼게요. 저희 PM은 결론적으로 B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B에 해당되는 일인데 이 B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꼭 네트워크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뤄낸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검증된 시스템을 사는 건데 잘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를 기업이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예 만들어져 있는 거를 거액을 주고 사버리는 거죠. 왜냐? 그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현금 흐름인데 어떤 손익 같은 걸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느껴지니까 거액을 주고서라도 본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인수하는 거겠죠.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검증된 시스템에 편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시스템 만든다 해서 삼성, 애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이런 분들이 저 시스템 사업가의 오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삼성이라고 하는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요. 왼쪽에 있는 E랑 S예요. 삼성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적당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삼성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제휴를 맺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하청 개념처럼 거기에서 자영업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엄청 많죠. 그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영역이 S긴 하지만 그들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S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자기 시간이 없는 유형이거든요. 왜냐?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재벌 가들은요. E나 S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본인들의 삶이 엄청 윤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어서 시스템 역할만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독일 PM은요. 자본금 하나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곳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어떠한 팀을 만나서 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 만드는 방법을 내가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처음엔 물론 나 혼자 시작하지만 나로부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큰 자본도 아니고 실은 그냥 풀셋 우리 가족들 먹을 풀셋 하나만 딱 구매했을 뿐인데 나에게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삼성 재벌과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실은 우리는 충분히 다른 태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가치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권리 소득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경제학 용어 같은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개념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권리소득은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면 권리소득이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권리소득이 많아지면 삶이 꼭 노는 삶이 되는 건 아니고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에 가까워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권리소득이 생기면 그냥 막 놀면서 뭔가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내가 굳이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권리소득으로만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남은 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멋진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소득은 반드시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허 같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는 분들도 있고요. 임대 수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대 수입,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달 월세 소득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뭐 배당금 이자, 프랜차이즈 수익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와 같은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에 가장 가깝습니까? 라고 하면 약간 우리는 프랜차이즈 수익 형태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권리소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보시면요. 다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저작권료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은 뭐냐면 책, 음악 이런 거예요. 그게 대히트를 친 거죠.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권리소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뭘까요?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사람이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자산은 뭘까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난 지금부터 그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출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산이 있으면 권리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리소득으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난 저 권리소득을 너무나도 원하는데 저 권리소득은 자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은 뭘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자산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유통망, 그룹, 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그럼 지금부터 어, 혼자 시작하지만 나로부터 네트워크를 만든다. 어떤 네트워크? 이왕이면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엄청 큰 소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좀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면 방법은 실은 되게 다양해요. 뭘 하더라도 작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실은 잘 팔아도 돼요. 근데 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잘 파는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큰 네트워크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저 큰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면 사람은 거기에 그걸 만들고자 집중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지속적이면서 꾸준한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바꿔 말하면 뭐 부실한 네트워크는요. 열심히 팔기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 해봤는데 이거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약간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던 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그 어떤 누구보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소비자를 구축하고 열심히 제품을 팔았을 수는 있겠지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툴렀을 수 있다. 그러면 처음 해보는 나라도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하다. 왜냐?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를 그러면 크고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원리가 있고요. 이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 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저희 팀 안에서 들어와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울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팀 안에서 지금 저희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거의 처음이세요. 근데 잘 배운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다 내고 있어요. 정말로. 배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실은 저희 팀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권리소득은 이런 겁니다. 권리소득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프로슈머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프로슈머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어, 프로듀서랑 컨슈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생산자랑 소비자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생산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었고, 컨슈머, 돈 쓰는 소비자가 따로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면서 소비자들 중에서도 어떤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현명한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소극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SNS에서 상품을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주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공동구매 같은 거 해갖고 돈 버는 분들 있죠. 그죠?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써본 거를 바탕으로 사람들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얘기했더니 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니까 돈을 버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 소비자가 아닌 거죠. 그런 거를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슈머인데 좀 더 직업에 가까운 프로슈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체계적으로 이 일을 배워서 권리소득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적극적 프로슈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그냥 먹어보고 좋은 거 간간히 소개만 하더라도 약간의 용돈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소극적 프로슈머.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뭐 카드나 멤버십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뭐 소비를 할 때마다 포인트 같은 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그 현금처럼 쓸 수 있죠. 그런 게 다 이미 프로슈머인 거예요. 약간의 혜택을 내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좀 더 구체적인 프로슈머의 개념은 어떤 건지를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우리는요, 무조건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돈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보통 다 소비하는 사람에 속해 있죠. 여기에서 나는 소득에만 해당되는 사람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저쪽은 우리는 주로 이제 생산자,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중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마케팅, 유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돈은 내가 소비할 때마다 돈은 누가 버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저 소득, 생산자 기업이 돈을 벌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통이라고 불러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마케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보면요. 일단은 광고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마트 뭐 이런 것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온라인 쇼핑도 있고, 방문 판매도 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 보통 이제 뭐 이런 마케팅이나 유통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마케팅과 유통 과정 중에 누군가는요,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소비를 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소비를 할 때마다 광고를 보고 난 소비를 했어.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해당 기업, 그리고 광고한 모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마케팅 유통 과정에 참여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죠? 소비자들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점포랑 대형마트에 가서 나는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버나 보니까 여기도 기업이 돈을 벌고요. 그 기업이 만들어 놓은 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쪽 관련된 뭔가 제휴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돈 버는 거잖아요.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홈쇼핑은 생각해 보시면 기업과 쇼호스트가 돈을 벌고요.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업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방문 판매 같은 경우도 기업하고 영업사원들, 방판사원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왜냐?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유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의 노동 어떤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게 이상한 유통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누가 돈을 버는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 좋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쓰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가 아직 색안경이 있을 뿐이지, 요즘에 사람들이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지. 그렇게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 막상 얘기 나눠보면. 그러면 나는 내 필요해서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돈은 결국 기업이 돈을 벌고요. 독일 PM이라고 하는 기업이 돈을 벌고, 또 하나는 그 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용돈 정도를 벌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슈머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단순 소비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현명한 소비자들을 프로슈머라고 부른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슈머인 거예요. 근데 이 프로슈머를 내가 얼마나 좀 더 잘 이해를 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한 개념을 잘 나눠주면서 나도 유통 네트워크를 한번 잘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 중에 마지막 하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레버리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지렛대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의 원리를 잘 살리면 실은 어마어마해요. 아까 제가 권리소득에 대한 매력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첫 번째, 내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돈 버는 노동소득 형태로 돈을 버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권리소득.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그 자산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은 좀 약간 좀 더 다른 영역인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권리소득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레버리지 때문에.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소득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노동소득, 그 권리소득이요. 임대소득이 내년 됐더니 막 5배, 10배로 불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은 예를 들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만 원이었다. 근데 내년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레버리지 원리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예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야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비즈니스를 잘 배워서 업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뭘 하는 일인지를 내가 빠르게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의 가치와 매력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을 좀 지지부진하게 전개하는 분들의 특징을 좀 가만히 보면 제품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업적 매력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파는 거로만 자꾸 이해해요. 그 제품 좋으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팔려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러면 제품은 유통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파는 거 좋아하는 분 있나요, 혹시? 나는 완전 영업이 나는 이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더플랜 책에도 나오지만 100명 중에 5명은 그렇고 95명은 판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판매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일을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 일이 갖고 있는 참된 매력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빠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 만나서 오히려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팀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하고 많이 진짜 진정성 있게 그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얘 말 들어보니까 거짓말 같지 않아. 알아볼까? 근데 이거는 권리소득을 만든 일이야. 우리 자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나눠보면 우리 주변에 5명 찾는 건 생각보다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 생각이 자꾸 달라지지 않으니까 5명이 생각보다 안 찾아지는 거죠. 5명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 먹을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나와 같이 이 일의 매력을 좀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5명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잘 못 가르칠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게 저희 팀으로 이분들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나는 이 안에 들어와서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너도 이 안에 들어와서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들어와. 나 믿고 우리 팀 믿고 해. 라고 해서 팀으로 초대를 하시면 이 5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뭘 하는 거냐면 이들도 똑같이 5명을 찾는 거예요. 그럼 25명이 되고요. 이들도 똑같이 그런 배움의 과정 거쳐서 시스템 안에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5명을 찾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각자가 5명씩만 찾는데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근데요, 보시면 내가 비즈니스에 정말 집중했다는 가정하에 이 5명을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제대로만 배우고 제품 먹어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면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한 3개월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걸려서 5명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저 5명도 똑같이 배우고 제품도 먹어보고 효과도 경험하고 이 안에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 PM이 정말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똑같이 6개월 정도 걸려서 5명을 찾게 되면 시간은 똑같이 6개월이 흘렀는데 그때는 25명이 되는 거예요. 또 6개월이 지나면 125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6개월이 지나면 625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시간을 흘러가는데 뒤로 갈수록 어마어마한 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이 레버리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독일 PM의 보상 중에 6레벨 보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 마지막 만들어진 15,625명에 대해서만. 그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토심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오토심이 103포인트거든요. 오토심만 먹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6레벨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게 5,3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소득을 받고자 할 때 내가 한 건 뭐냐면 핵심 멤버 5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3대 정도까지 만들 때까지 열심히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3대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들도 역시 3대까지 만들게 되면 나로부터는 15,625명이 만들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심플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복제 사업이에요. 판매 사업이 아니고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고 이거를 우리 다 같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제 사업이에요. 그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 실은요. 6개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 3년 걸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년 뒤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3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냥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미래를 그냥 한번 대충 그려본다면 우리는 이런 가족이 있죠, 현재. 그리고 우리는요,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는 과정 중간 내 시간, 내 건강, 가족과의 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는
제가 물음표라고 표시를 해놨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도 우리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이면 연봉이 되고 1년치 연봉이 되고 내가 남은 은퇴하기 전까지 곱하기를 해보면 내가 그동안 벌고 있는 총 수입, 내가 이 정도의 수입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려지는데 거기서 현재 내가 저축하고 있는 게 있는가? 없다면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닥치게 될 미래고 우리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일은 하지 않지만 월 생활비 무조건 들어가고요. 곱하기 12를 해보면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 팀에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소비만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률 고려해 본다면 실은 우리는요.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굉장히 답 없는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내가 그냥 살아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나에게 앞으로 오게 될 미래예요. 되게 비관적인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럼 이 부분을요. PM으로 준비를 해본다라고 보면 이러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은 똑같지만 저희 팀에서 한번 잘 배워서 아까 전 한 3년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3년에서 나는 3년? 그래도 안 믿겨져. 그러면 한 5년, 6년 정도 현재 내 시점에서 한번 초집중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현재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는 만큼 상식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러면 각자 정한 기간 동안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나이에서 플러스 3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월 소득입니다. 5천만 원이 월 소득이에요. 곱하기 11을 해보면 얼마예요? 6억이네요. 연봉 6억이에요. 연봉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우린 연봉이 아니니까. 어쨌든 1년치 소득으로는 6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제약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은 삶. 내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삶. PM에서 자동차 보너스 나오니까 굳이 차는 안 바꾸셔도 되고 무조건 그냥 BMW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도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집 사는 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내 가족들과 더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다 우리가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 비즈니스를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40년 경제 플랜을 4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다. 실은 20대부터 우리는 60대까지 약 40년 동안을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해서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안에 정말 초집중을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수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켈리체 회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수많은 자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게 가능한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색안경도 있고. 근데 이 개념이 이해가 되고 난 사람들은요, 이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 주변 사람들은 무조건 색안경 끼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매력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런 걸 자주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챕터는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그럼 왜 독일 PM인가인데 이거는 제가 강의가 되게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체크 포인트 몇 개만 짚어드리면서 한 5분 이내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회사. 무너지지 않은 회사인가. 두 번째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 안에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제품이 진짜 괜찮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유통망을 잘 만들면 내가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재구매를 할 때 진짜 보상이 괜찮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괜찮은 팀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결국은 저 팀과 스폰서에서 가장 많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해요. 왜냐? 들어와 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팀에 속한 분들은 일단은 네트워크 10년 이상 한 부부 사업자가 있는 팀 안에 속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진짜 좋은 문화를 지향해 나가면서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참 멋진 멤버들이 많이 있다. 그거는 저희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별로야. 그러면 실은 그거는 저희 부부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진짜 사회적 스펙으로도 너무 뛰어난 분들인데 이 안에 들어와서 참 성실하게 배우면서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하고 있는 멋진 인재분들이 저희 팀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초대할 때 진짜 멋진 팀에 내가 속했구나라고 하는 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뒤로 갈수록.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팀 안에 속해 있다라고 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스폰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는 다른 거 없어요. 무너지지 않은 회사인가. 권리소득을 만들어 놨는데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혹은 회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그걸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능력과 마인드는 어떠한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품은요. 저희는 이제 주로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은 일단은 앞으로 시장성은 무궁무진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사람들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잠깐만 반짝하는 트렌드적인 요소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템은 정말 효과적으로 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PM이 진짜 그러면 괜찮은가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를 볼 때 일단은 혁신적이어야 돼요. 진짜 비교 불가여야지 평범한 우리들도 유통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내 세일즈 스킬이 좋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정말 잘 살아왔어야 돼요. 가장 단적인 예로요. 아까 엄소영 사장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정유진은 내가 너무나도 친한 지인이고 나는 그냥 유진이 믿고 전 제품 그냥 먹겠습니다. 그건 일단 관계로 인해서 한 번은 발생된 팩트예요. 근데 제품이 별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실은 난 잘 모르겠다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제품이 혁신적이니까 아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윤태현 사장님, 남편분도 야, 이거 제품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도 한번 같이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 실은 전개될 수 있었던 건 제품이 상당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안정성은 또 검증됐는가? 혁신적인데 안정적인가?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 괜찮은가? 요즘 트렌드적으로는 어떤가? 재구매가 정말 되는가?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거 이제는 그 사업 강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얘네들 잘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상 플랜은 이런 체크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보상이 합리적인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가? 빠른 소득이 가능한가? 그리고 제한이 없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는 보상 트레이닝 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1차적 수입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실은 그거는 누구나 다 인맥의 한계가 있고요. 이 1차적 소득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결국 내가 전달한 사람들도 전달되는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수입. 다른 표현으로 간접 소득이라고 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큰 핵심인데, PM은요, 저 간접 소득을 버는 거에 있어서 저희 부부가 느꼈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저 간접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매니저 패스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월 매니저 유지 조건을 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so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리고 손해보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라는 표현이 그냥 진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매니저 패스랑 매니저 유지는 단순 소비자들도 별 무리 없이 그냥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저희 부부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우리 엄마도 할 수 있겠다, 누구도 할 수 있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던 건데, 이거는 솔직히 타 네트워크를 해봤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이 있는 건지를 이해하실 건데, 우리 팀은 다 처음이기 때문에 대체 저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만큼 PM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라인만 되게 빅라인으로 커져도 PM은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는 PM이 보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누구도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돈을 벌려면,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어느 정도 아주 합리적인 그런 장치들은 마련을 해놨어요. 이 회사도 당연히. 그게 아니면 불로소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놨구나. 반면에 진짜 아주 때로는 운이 나한테도 따라줘서 한 라인만 커졌더라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배워서 한다면 한 라인이 아니라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 라인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래서 보상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알아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산을 포함해서 일단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행복의 요소들, 가족, 시간,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어떤 성장하고 있는 부분, 그런 요소들이 충족이 되면 우린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PM 인터내셔널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자체가 실은 되게 많거든요.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회사들 중에서, 100개가 넘는 회사들 중에서도 회사, 제품, 보상, 무엇보다 팀, 제대로 된 팀과 함께 만나서 한다면, 완전 초보자라도 열정만 있다면, 내 삶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해 나가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 수학 공식 아시죠? 수학 공식대로만 대입하면 10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도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공식대로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차근차근 대입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 저 성공 공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 많은 분들이 오전에 저희 초대 세미나 왔다가 오후 2시에 연달아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